안녕하세요. 한의사 수진입니다. 최근 반복되는 만성 방광염으로 병원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오늘은 자꾸만 재발하는 만성 방광염에 대해서 꼭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 알려드릴게요. 방광염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려드리면, 방광염이란 방광 점막에 감염 방어 체계가 저하되면서 세균이 염증을 일으킨 상태를 의미하는데요. 주로 날씨가 춥거나 또는 과로한 후나 월경시에 자주 나타나는 편이에요. 이 방광염의 증상으로는 주로 방광 자극 증상이라고 해서 이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, 또 소변을 보긴 보는데 시원하지 않고 이 잔뇨감이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.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는 배뇨통도 종종 나타납니다. 그리고 이 외에도 혈뇨라든지 아랫배가 불편한 느낌들도 자주 동반되는 증상입니다. 만약에 방광염이 1년에 3번 이상 또는 6개월에 2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라면 만성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진단 내려지는데요. 이 국제요실금학회에 따르면 명백한 병리학적 소견이 없이 또는 이 다른 감염 없이도 이 빈뇨, 야간뇨, 배뇨통이 6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고, 이 증상들은 2년 정도를 거쳐서 천천히 호전되는 양상을 띈다고 밝히고 있어요. 처음에 급성 방광염이 나타났을 때는 한 3일 정도 항생제 투여를 하면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는데요. 이 만성적으로 자주 재발하는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이제 복잡성 방광염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먼저 기초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검사하고, 그 다음에 예방적으로 항생제 투여를 하게 되는데, 사실상 완치가 쉽지만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했을 경우에 이 내성도 우려되는 부분이고, 오심이나 이 위막성 대장염 등의 위장관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, 또는 어지럼증이나 두통, 그리고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. 이처럼 만성 방광염에 걸리셨는데 이 자꾸만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거나 재발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방광염에 걸려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생활 관리를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이 좋은데요. 우선 첫 번째로는 소변을 참지 않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고, 또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충분히 마셔주셔서 요량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 소변을 본 후에는 이 요도를 휴지로 세게 자극하게 되면 오히려 세균을 요도에 심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게 닦지 않는 것이 좋으시고요. 물기만 살짝 제거하는 정도로 살살 닦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성생활 후에는 10분 이내로 소변을 보시고, 이 대변을 보신 다음에는 휴지를 반드시 앞에서 뒤 방향으로 닦아주셔서 이 대장균이 요도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. 이 한의학에서 만성 방광염은 주로 본질적으로 허증으로 진단 내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즉 몸이 허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방광염이 자주 만성화된다는 의미인데요. 한의학에서 방광염은 림병이라고 예로부터 불려져 오면서 관련 처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 중에서도 만성 방광염에 해당되는 범주로는 이 과로가 누적되어서 생기는 로림이나 몸이 원래 차면서 또 추운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생기는 냉림 등이 있겠습니다. 한의사들은 맥진이나 복진 또는 꼼꼼한 문진을 통해서 체질을 판별하고 변증을 내려서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치료 방향을 세우기 때문에 이 같은 증상이라도 이 각자 가진 체질이라든지 현재 놓인 상황에 따라서도 치료 처방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. 이러한 1대1 처방이 이 오랫동안 치료를 해도 낫지 않았던 이런 난치 질환들을 효과를 높여주는 그런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. 예를 들면 체질적으로 몸이 차고 이 마른 소음이니 방광 기능이 무력해져서 오는 만성 방광염일 경우에는 항생제를 먹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계속해서 재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, 이럴 때는 십전대보탕이라든지 이 소음인에게 몸에 좋은 보약에다가 방광염을 치료하는 약재들을 가감해서 처방이 나가게 되는데요. 이렇게 되면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하초를 따뜻하게 항상 신경 써주시고, 또 내원하실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오셔서 아랫배에다가 왕뜸을 뜨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.
또 두 번째로는 평상시에 자주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소화불량이 잦다던가 이 방광염이 주로 피로할 때 나타나는 분들이라면 비장의 기운이 허약해서 생기는 그런 증상으로 보고 이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보약인 보증이기탕에다가 이 텍사나 차전자와 같이 방광염을 치료하는 이 약재들을 가감해서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. 이렇게 되면 재발 횟수가 크게 줄어듭니다. 또 세 번째로는 소변검사상에서는 특별히 염증 소견이 별로 없는데 이 증상은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의 경우는 대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기운이 많이 울체되어 있고 잠을 못 자거나 예민하거나 가슴이 답답한 등의 소위 얘기하는 이 화병 관련된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. 이럴 때는 이 심장에 화열을 내려주어서 소변을 잘 통하게 하는 도적상과 같은 그런 처방을 쓰게 되는데요. 이러한 처방들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고 또 여기에 만약에 배뇨통이 심하신 분들이라면 곡골이나 관원 같은 그런 혈자리에 이 약침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는 것도 통증을 빠르게 경감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. 항생제를 복용하셨을 때 불편감을 겪으셨던 분들은 본래 위염이 있어서 위장이 평소에 좀 예민하거나 이 손발이나 아랫배가 원래 좀 찬 체질인 소음인 분들이나 몸이 잘 붓는 분들 중에서 좀 많은데요. 만약 이 기존 치료에도 특별한 반응이 없고 생활관리를 했는데도 잘 나아지지 않는다면 근처 한의원 내원하셔서 꼼꼼한 한의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